영화 바람의 후속작 짱구가 개봉을 했지요. 부국제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평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막 야외 상영해가지고 평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랄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우라는 배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사실상 정기 영화다 보니까 배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으며 그걸 딛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거 고교 시절에 대한 회한 이런 느낌이면은 짱구는 나의 20대 시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야기 뭐 이렇게 다뤄질 수 있었을 법했지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그렇잖아. 뭐 소울 같은 경우에도 내 꿈을 찾아서 가다가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 난 짱구에서 그걸 또 기대를 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렇거든. 이 짱구가 20대가 돼서 인생의 쓴맛을 겪으면서 오디션을 수차례 보고 마침내 주연 배우로 데뷔를 하는 그런 이야기다, 뭐 이런 거야. 요약하자면 그래.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꽃뱀한테 물려서 400만원 뜯기고 같이 사는 동생은 무슨 호빠 출근하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막 그거 막 둘이 부여잡고 울고 막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여자친구 배역으로 FX의 크리스탈, 정수정 배우가 부운을 했는데 뽀뽀를 많이 해요. 연인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래서 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영화가 꽤나 웃기려고 들면서도 진지한데 어쩌면 홍어의 역습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이 전작인 바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바람도 사실 전 재밌게 봤거든요. 바람을 재밌게 봤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람도 사실 청소년이 봐야 될 영화다. 왜냐? 이 고교 시절에 철딱서니 없이 양아치 짓 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하고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들은 뭐냐는 거야. 그리고 쇼츠에서 팔리고 있는 장면들은 뭐냐는 거야.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정상 애들한테 처발리고 그러면 안 돼. 어디다 두노? 이거랑 아니면 끄지라 이 씨발놈아. 이게 되게 팔리고 있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보면은 애들이 바람을 보고 양아치 짓은 나쁜 거구나, 하지 말아야지, 일진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너도 나도 씨발 전교생 400명이 다 짱구야. 다 뜨기고 다 정한엠이야. 애들 막 지나가면서 막 화장실 가면서 그지라 씨발로마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셀링 포인트라면은 사실상 바람은 성장 영화의 포커스는 전혀 아닌 거죠. 친구에 가깝지. 폭력적인 오락 영화인데 그게 되게 귀엽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뭐 폭력 오락 영화가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성장 영화인 척 하는 게 되게 가식적이라는 거지.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애들 막 뚝까 패고 숨어서 담배 피고 막 짜장면 먹으면서 막 집회하고 이러는 게 멋있게 포장이 돼 있다는 게, 그러면서도 배우 정우의 어떤 그 전기고, 내가 이랬었지만 이렇게 화려한 고교 생활을 했지만 내 친구들은 그런 양아치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깡패가 되지 않았고, 나는 고2 때까지 탱자탱자 쳐놀다가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 아빠 미안해 엉엉엉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다들 뭐 이렇게 명작이다 수작이다 하면서 재밌게 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대단히 고평가돼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끝까지 본 사람이 없어. 다 파편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제 오락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공식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파편적으로 본 것까지 합치면 비공식 2000만이야. 바람이란 영화는 저한테 있어서 제가 또 이제 그 문현동에서 학창시절을 거기서 보냈었기 때문에 그 되게 달동네거든요. 되게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서 살았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이제 공감이 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짱구의 학창시절이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학창시절을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학창시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디테일한 것들에 공감을 하는 거야. 이를테면 친구랑 막 이래이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해한답시고 매점에 가가지고 비스마르크랑 돈감 내기를 렌즈에 때려 먹었다. 이 돈감 내기는 렌즈를 45초를 때려 먹어야 뜨끈뜨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돈감 내기를 한 입 베어무는 그 장면에 공감을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하교하는 그 버스 골목길을 공감하고 라면 한 그릇 하는 그거 공감을 하고,
뭐 서면 한복판 길거리를 공감하고 오락실을 공감하는 거지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에 공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스토리 자체도 재밌는데 학교 소재는 공감하면 더 재밌는 식으로 학교 소재가 부가 요소가 돼야 되는데 이 바람은 학교 소재에서 공감을 주고 거기서만 재미가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는 별거 없고 전개도 헐거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재에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최악의 영화인 거지. 특히나 그런 학폭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은 대단히 불쾌한 영화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뭐 그런 지점에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짱구가 바람의 후속작으로 나왔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배우에 도전하는 20대 청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단 말이죠. 영화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그 깡패 역 엑스트라 오디션으로 시작을 해. 근데 이제 자 참가자분 연기 볼게요 이러는데 이제 걔 발연기를 해 막. 근데 이 걔 발연기가 뭔가 코미디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희화화돼 버리니까 누가 봐도 걔 발연기를 보여주고 배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공감이 안 가잖아요. 사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뭔가 그냥 철딱서니 없이 배우를 지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잖아. 그리고 나서는 계속되는 어떤 오디션 낙방에 힐링하러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를 가냐?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을 해요. 신승호 배우가 이제 친구로 나온단 말이야. 얘가 이제 그 재혁인가 이름이 그래. 근데 이제 막 부킹하면서 이제 막 여자들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나오는 대사들이 뭐, 야, 니 왜 계속 그 빠꾸 치는데? 아이 씨발 빠았다 얘가. 존나 빡치고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막 그냥 거기서부터 좀 약간 갸웃갸웃했어. 이게 요즘 나올 대사인가?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탈을 만나죠. 양민이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민이가 막 이제 청사포 가자고 꼬셔. 포르쉐 타고 나와가지고 이 민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쌍년이야. Hello, bitches. 그러니까 4시에 보기로 해놓고서는 이제 7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가족들이 갑자기 캐나다에 와갖고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꽃뱀처럼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또 되게 도구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되게 좀 불쾌한 지점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은 연예인급으로 예뻤고 몸매도 끝장나는데 나쁜 년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내가 한때 젊었을 때 끝발 좀 날렸을지 진짜 연예인급의 외모와 몸매를 가진 여자를 만났었는데 걔가 쌍년이어가지고 나 젊었을 땐 그랬었어 라고 얘기하는 딱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그게 너무 불쾌한 거야 보는데.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생각인 거지. 뭐 어쩌라고. 아무튼 그래서 미니 누나랑 심지어 누나야 또 배우 나이 차이가 20살 나는데 진짜 누나야 심지어. 아무튼 그래서 누나랑 시원하게 폭탄주 먹고 다음날 오디션 보러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이 장면까지 이어지면 있잖아. 이 짱구라는 인물은 배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 이게 그리고 만약에 본인 전기 영화라고 해버리면 본인의 이야기라고 해버리면 이게 되게 한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 지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자취방에서 동생이랑 둘이 살거든. 근데 막 이렇게 막 꼬질꼬질한 구옥 같은 데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신축에 좋은 자취방에 살아. 내가 봤을 때 한 2,000에 160 정도 되는 그런 데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궁핍하게 산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전기세 걱정을 막 하는데 그게 공감이 안 가. 이제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막 얘기하다가 나 뭐 미니 만났다 이랬는데 연락이 안 되네 막 이래. 왜 연락이 안 되냐라고 하니 미니가 전화를 했어. 짱구야 뭐해? 이러니까는 네 저 뭐 오디션 잘 봤습니다. 뭐 이러니까는 나 5분만 있다 전화할게 이러고 전화를 안 해가지고 콜백을 안 해가지고 뭐 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 걸어보면 되지 이러면서 별 2, 3샵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해. 그 동생이 이제 번호 뭔데? 이러니까는 011-928-8925 이러니까는 와씨 구리빠에 빠구리요 번호 지기네 막 이런단 말이야. 나 그게 너무 그런 지점들이 너무 구린 거야. 웃으라고 넣어놓은 건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전화해보니까 미니는 클럽이야. 그렇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미니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제 오늘 서울 가는데 저녁 먹자 그런단 말이야. 미니가 이제 호텔로 불러요. 가운 입고 마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침대로 오라 해서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키스를 합니다. 자고 갈래? 그러고는 옆방에 방을 얻어줘요 누나가. 와 호텔 방을 그냥 즉석에서 바로 얻어줘요. 그 방으로 가니까 누나가 이제 방으로 와서 막 룸서비스도 시켜준다 그러고 둘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잤다고 사귀는 거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 남자친구 있다. 넌 남자친구 있다는데 내가 좋니? 좋으니까 이러지. 근데 너랑 나랑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너 삐졌니? 아니요. 그럼 집에 가서 전화해라. 이러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나 사실 거짓말했어. 나 남자친구 없어. 막 이런단 말이야. 막 좋아해. 그래서 사귄대.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동생한테 호빠 가지 말라 그랬는데 호빠 가서 돈 존나 벌어오니까 5만 원짜리 따발로 벌어오니까 돈 많이 벌었네. 좋아해. 아이씨. 등장인물들이 존나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니 만나러 이제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재혁이랑
같이 이제 밥 먹기로 해가지고 미니가 일하는 데를 갔는데 미니가 이제 토킹바에서 일을 하는 거야. 자기 가게인가?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현봉식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이 아저씨가 돈 많은 아재 역할로 나오는데 막 꼬셔. 막 손도 이렇게 막 터치하고 막 아 오빠 왜 그래? 이러면서 막 그래. 남친구 앞에 두고. 야 원래 셋이 밥 먹기로 했는데 미니가 이제 그 현봉식 아저한테 아, 같이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4시 간단 말이야. 막 친한 오빠라고 터치 존나 하면서 이제 고달픈 청춘이잖아요. 되게 고달픈 청춘인데 중고차를 샀나 봐. 그래서 막 미니야 타 이러는데 이제 그럼 너는 그 재혁이랑 둘이 타고 오고 오빠랑 나랑 둘이 갈게. 이지랄하고 이제 그 오빠의 벤틀리를 타고 존나 고급 일식집을 간단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풀어주냐면 이 대사를 잘 들어야 돼. 준성 오빠래. 준성 오빠는 막 팁으로 10만 원씩 주는 그런 오빠인 거야. 돈 많은 오빠인 거야. 예전부터 알고 지는 오빠인데 이 젊은 청춘들을 존나 무시하는 거지 준성 오빠가. 그러면서 이제 그 짱구 보면서 니 영화 나왔지? 니 겁다라는 역할 아이가? 와, 니 그럼 그 여배우 그 다 받겠네? 막 이래. 진짜 막 그러고 이제 준성 오빠는 술 한 잔 더 한다 그러고 재혁이는 빡쳐가지고 집에 가니까 이제 미니가 우리 집 갈래 그런단 말이야. 갔어. 갔더니 이제 집에서 한 잔 하는데 짱구야 너랑 나는 안 돼. 나한테 잘해주지 마. 왜 또? 너 나보다 잘 벌어? 이러더니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걔 비호로 나와. 그러니까 너무 도구적으로 나와. 그럼 여기서 사실 관객들이 이 연애 이야기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미니를 만나려고 하는데? 확실히 미니 역을 맡은 크리스탈 그 정수정 배우는 예쁘지. 그러니까 아이돌 했겠지. 근데 이제 외모 외에 어떤 개연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는 초반부터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지. 뭐 사실 없다 그랬다가 이후에 뭐 너 돈 많냐? 뭐 능력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 존나 쎄하잖아. 존나 꽃뱀 같잖아. 그러다가 막 다른 남자 이름 말하면서 막 이제 누구냐고 의심을 해도 미니 좋아한다 그러고 나중에 돈 주고. 근데 이게 이 영화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여가지고 존나 공감이 하나도 안 가는 거임. 아무튼 그래서 오디션 또 보러 갔는데 발연기 존나 해가지고 오디션 또 조지고 막 특기가 없어서 이제 그럼 수영이라도 할 줄 아시냐 그러니까는 저 배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영 막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엑스트라로 발탁돼가지고. 근데 이제 까보니까 배역이 너무 작고 대사 한 줄 없는데 섬에 1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니까 저 안 할게요 이러고 그냥 그만둔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오디션 보러 가고 막 그래. 절박하면 그거라도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나는. 이게 과연 본인을 좀 이렇게 띄우려는 어떤 그런 전기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아니어도 그렇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오디션을 잘 보라고 미니가 옷을 몇 개 사와요. 그 친구랑 같이 사는 자취방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친구가 자는 침대에서 야스를 하고 친구가 퇴근하고 이제 와가지고 셋이 밥 먹고 막 그래. 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의 그 감성이 아닌 거야. 여기서도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늘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러면서 막 그 정우 아저씨가 막 바지 벗으면서 막 이렇게 빤스 막 이렇게 잡고 하는데 막 보면서 이게 이렇게 스킨십에 많이 목이 마르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또 핵심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배우의 어떤 배우의 고달픔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 연극으로 따지면 연출이고 뭐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김정국 씨는 연기를 왜 해요? 잘생기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고 연기를 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겸손하고 인간성이 좋아야 돼. 집에 가서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한우물 파는 사람들이야 라고 감독이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막 내 웃자노 아빠 내 웃자면 좋노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와중에 미니는 또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제 미니랑 친한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미니가 어딨어? 호빠에 있어. 그래서 이제 부산을 왔어. 왔더니 이제 막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막 전화도 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너 이 남자 누구냐 그러니까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지. 막 그럼 헤어지든가 꺼져 이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부산에 있는 아는 달건이 형님을 만나러 가고 달건이 형님 왜 나온지 모르겠어. 그래서 서울 올라왔더니 미니가 배를 눌러. 나야 미니. 이러니까 짱구야 보고 싶었어 이러니까는 짱구가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비밀번호를 치고 미니가 들어와. 와 진짜 존나 무서운 거야. 존나 매ner한 거야. 그리고는 백허그를 조지더니 나 미워 이러니까는 아니 네가 왜 미워 이러고 다시 만나. 개빡치잖아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짱구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내 오디션 봐야 되는데 그 좀 예쁜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그 좀 사야 되는데 한 4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이러니까는 짱구야 니 알제? 아빠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대. 엄마가 이거 돈 줄 테니까 그 오디션 잘 봐라이 이러고 이제 400을 보내주니까 이제 그걸 미니한테 400만 원 그대로 보내주는 거야. 진짜. 그럼 미니는 그 돈 받고 가니까는 재혁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이제 미니 사실 막
공사 치는 애다. 더 오래된 남자친구도 있고 돈 생길 때마다 호빠에다 돈 갖다 바치는 사람이다. 해갖고 이제 만나러 가거든요. 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집 앞에 대기 타고 있다가 미니 발견하고 이제 너 남자친구 있었냐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괴성을 막 질러. 너 남자친구 있는데 나랑 잤잖아. 너 나 존나 쉽게 봤잖아. 넌 나한테 믿음이 하나도 없네. 끝내자 이러고는 나 한마디 충고해줄까? 네 인생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을걸? 오디션이나 보고 있겠지 이러고 집에 들어가. 아니 그럼 400은 이 개병신 호구가 400 뜯긴 스토리잖아. 그러고 나서는 서울 올라오니까는 동생이 또 호빠 출근하다가 단속에 걸렸대. 그러면서 막 해마 니는 꿈이라도 있지 내는 없다 이러면서 막 폭풍 오열해. 그러고는 짱구가 각성을 하더니 갑자기 개쩌는 연기를 보여줘. 성장하는 과정이 영화 70분 내내 없었거든. 근데 후반에 그 10분 동안에 여자한테 그렇게 호구짓 당하고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각성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김정국 씨는 연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꿈이 연기자셨는데 아버지가 같은 꿈을 꾸는 게 축복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괜찮은 어른이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는 크리스탈 정수정 배우가 그 짱구의 각성을 돕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된 거지. 그 도구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쌍년이 돼야 되는 거야. 현실에 저런 사람이 존재하겠지만 너무 편의적으로만 그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진 느낌이었고 동생 캐릭터도 마찬가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109번째 오디션에 합격해서 주연이 됐지만 투자에 난항이 생겨서 결국 엎어지고 그리고 여러 영화로 경력을 쌓으면서 조연도 하고 매니저도 생기고 군입대하고 그리고 나서 미팅을 하고 대본을 받아봤더니 그 대본이 뭐야? 바람이야. 그리고 끝나거든 영화가.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인생을 바꿔준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배경이 2010년 부산이라며. 근데 바람이 2009년 영화잖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러고 끝나. 속편으로 만들 영화가 아닌 것 같아. 뭐 윤회야? 그러니까 나는 정우라는 배우가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되게 잘하시잖아. 뭐 바람 같은 경우에 진짜 거의 뭐 하드캐리 영화였고 혼자서 그냥 원맨쇼 하는 영화였고 거의 뭐 응사에서 저 김재준 역할로 되게 하드캐리했고 본인의 연기력이 그 정도잖아. 그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배우로서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본인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왜 본인 손으로 내려치냐고. 그냥 지금 영화에서 묘사된 걸로만 보면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재능도 없는데 그냥 배우가 멋있으니까 배우나 해야지 이러면서 철딱서니 없이 오디션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여자한테 삥 뜯기고 막 탱자탱자 놀고 그냥 철딱서니 없는 고딩 양아치가 성인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냥 양아치 이야기잖아.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일반 관객들이 굳이 영화관에서 봐야 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은 없어. 왜냐면 이게 보신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의 주인공의 삶이 궁금하냐?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이 주인공의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하냐?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주인공의 살아온 이야기가 재밌냐? 전혀 재밌지 않다는 거야. 이게 우리네 20대를 대표할 만큼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냐? 전혀 아니잖아. 수많은 20대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는 있지만은 막 같이 사는 동생이 막 호빠 가서 돈 많이 벌어왔다고 막 야후 야르 이러면서 고기 사 먹자 막 이러고 400만 원 막 여자한테 뜯기고 이런 게 보편적인 감성은 아니잖아.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실패한 후속작,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비공식 천만이라는 그 이야기에 되게 좀 본인의 영향력이 엄청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이 양아치 건달 감성이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줘서 비공식 천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겪은 과거가 이런 과거라면은 차라리 숨기는 게 낫지 않나. 나 양아치입니다. 나 건달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나? 약간 나 한때 날렸었지를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대단히 불쾌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 손으로 본인이 쌓아 올린 업적을 내려치는가? 굳이 그랬어야만 했나? 진짜로 그 과거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 있다면은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이 짱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그런 자기검열 혹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지 않나. 왜냐면 배우 정우로서는 너무 뛰어난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 응사에서의 그 쓰레기 연기 진짜 좋았고 그것까지 좀 이렇게 같이 망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되게 안타깝다 이거지. 아무튼 뭐 그런 영화였고 굳이 돈 주고 보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웬만하면 그냥 이제 이게 저는 별로였어요. 저는 별로였음 이러고 넘길 텐데 돈 내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버리니까 굳이 심연을 들여다 볼 필요는 없잖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결국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리뷰할 기타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적 영화에다가 자기 객관화를 실패해버리면 과도한 자기 연민 혹은 자기 미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 짱구가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자기 연민이나 혹은 자기 미화가 없는, 자기 미화는 있겠지만 자기 연민은 없는 홍어의 역습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탈 팬분들이라면은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추를 드리고 아마 궁금하시다면은 보러 가시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보고 나오면은 이 정우라는 배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요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